네, 잘 보이십니까? 네, 잘 보입니다. 네, 예,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지리교육과에 재학 중인 이인희라고 합니다. 산업단지 시대별 정책과 발달 과정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는 산업단지의 정의와 현황, 시대별 산업단지의 정책과 발달 과정,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산업단지의 정의 및 현황입니다. 한국의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먼저 그 역사적 시초는 그 공업단지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업단지는 이제 물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기 위한 기업체를 집단적으로 설치 육성하기 위한 포괄적 계획에 따라 구획된 개발된 일단의 공업 용지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90년대 이제 산업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 산업단지라는 정의로 바뀌면서 공장뿐만 아니라 지식, 문화, 정보통신산업, 재활용, 자원비축 이런 그 물류시설 등과 뭐 교육연구시설, 업무 지원, 정보처리, 유통시설, 그리고 주거 문화, 환경, 공원 녹지, 의료 관광, 체육복지시설 등 그 산업단지, 예전에 공업단지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시설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설치될 수 있는 그 용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은 예시적으로 과거에는 저렇게 이제 굴뚝 형태의 공장만 이렇게 집단화하였다면은 이제 현재 이제 산업단지는 공장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뭐 주거시설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아니면은 지원시설, 뭐 금융시설 이런 거 같은 것들을 복합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개념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그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제 현재 2020년 현재 우리나라 산업단지 현황입니다. 그 아마 지금 이 그림은 원래 A3 사이즈로 맞춰져 있는 거다 보니까 이게 A4 용지에 더 작게 만들다 보니까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전국에 이제 산업단지가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1,238개로 이렇게 이제 지정돼서 이렇게 이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 면적은 뭐 142만 8천, 1,000m 제곱 정도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국가는 47개인데 이제 아마 그 빨간색 점으로 보이시는 게 국가산업단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늘색, 파란색 바탕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일반 산업단지, 그 다음에 녹색 바탕은 농공단지입니다. 도시첨단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32개가 지정되어 있지만 아마 이 도표에서는 아마 색상으로는 지금 좀 검은색으로 이렇게 좀 보이는 것들이 도시첨단 산업단지인데 요거는 2008년 이후에 생성된 단지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개수가 가장 적은 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국을 이제 시도 권역으로 해서 단지수와 지정 면적을 이제 본 현황인데요. 그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처럼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이 지역에서 가장 그 산업단지 단지수나 지정 면적이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된 원인은 이제 이따가 시대별 정책에서도 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뭐 경남 같은 경우에는 1970년대부터 그 국가가 주도적으로 임해 산업단지를 개발하기 때문에 아직도 그쪽으로 이제 많이 몰리는 경향도 있고, 그 다음에 초창기에 그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 되게 많이 밀집을 하였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서울, 인천보다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되게 많은 산업단지가 발달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80년대 넘어서부터 이제 충남과 그 충북 지역, 그 다음에 전남, 이런 지역에 그 수도권 과밀 억제 정책에 의해서 그 정책의 영향으로 산업단지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지정면적도 늘어나는 경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권역별로 한번 다시 재조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제주권을 보실 수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남권 같은 경우에는 단지 개수나 그 지정 면적이 가장 높은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호남권은 지정 면적이 좀 높은 편이고, 충청권은 지정 개수가 높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수도권은 1980년대 이후에 수도권 정책, 그 과밀 억제 정책에 의해서 그 제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도 그 다른 그 권역
전국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그 차이가 나지 않은 걸로 봐서는 아직도 수도권 위주의 산업정책, 산업단지를 지정하고 개발하는데 조금 몰려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대별 산업단지 그 발달 과정과 정책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산업단지 그 시작은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발표가 시작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해 1월 22일 날 그 공업지구 조성을 위한 토지수용법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도시계획법도 제정이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962년 1월 27일 날 그 공업지구 조성을 위한 토지수용법 특례법 대상지로 울산 공업지구를 먼저 선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당시에는 기본 정책은 수입 대체 산업 육성을 위한 정유나 비료 공장 건설을 위해서 울산에 이제 공업지구를 조성하게 됐지만 64년도에 그 수출 중식 경공업 육성 정책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산업단지의 시초라고 하면은 되게 그 구로공단이라고 불려 있는 한국수출산업공단을 이제 대표적으로 보게 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요. 원래대로라고 하면은 이제 그 울산이 우선시 되어야 되지만은 이제 나라에서 이제 그 수출 산업 육성으로 해서 그 이제 경제 자력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수출 가공 중심의 가발이나 신발, 섬유, 경공업 제품 등을 수출해서 외화벌이를 통해서 산업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 정책이 변화되다 보니까 구로동에 이제 그 한국수출산업단 공단을 그 설치하게 되면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발달된 그 1960년대에는 이제 내륙 산업단지가 이제 개발되는 이제 초창기 개발기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축적된 이제 그 나라의 국부를 통해서 1970년대에는 임해 산업단지 개발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는 이제 그 중화공업 육성 정책을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중화공업의 특성상 원료 수입과 선적이 용이한 임해 지역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그림처럼 포항, 울산, 부산, 창원, 거제, 사천, 진주 이 남동 임해 공업 지역이라고 해서 그 산업단지가 지정되어 있는데요. 그 화면 이제 그 오른쪽에 보시는 표처럼 당시에 그 공업기지, 뭐 수출 좌우 지역, 뭐 철강기지, 뭐 전자공업기지, 기계공업기지, 조선공업기지, 뭐 중화공업 수출 자유 지역 이런 대상지로 이렇게 명명해서 산업단지를 개발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1960년대, 70년대를 통해서 이제 수도권과 대도시권 권역으로 그 중심으로 산업단지가 개발되다 보니까 그 인구가 수도권과 대도시권으로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과 대도시권에는 인구 유입이 늘고 농촌과 지방에서는 인구 유출이 심화가 되고요. 또 1970년대, 80년대에 거쳐서 우리나라의 그 도시화 비율이 급격히 성장하는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60년대와 70년대를 거쳐서 80년대 이제 접어서면서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도 그 변화가 가파르게 이제 변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아래 그림처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제 수도권이나 대도시권의 인구와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산업단지의 지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농업과 소득 증대 마련을 위해서 농업단지 개발이 활성화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그림에 보시면은 60년대, 70년대는 산업단지의 그 숫자를 저런 포인트로 찍으면 되게 이제 그 듬성 떨어진 모양을 보실 수가 있지만은 80년대 이후서부터는 전국에 산업단지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왼쪽 오른편에 있는 그 지도의 이미지는 우리나라의 농공단지 초기, 그러니까 84년, 85년도에 지정돼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농업단지의 그 도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90년대에 들어서는 이제 산업 구조의 이제 고도화에 따라서 이제 법률이 통폐합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90년 1월 13일자로 그
예전에 뭐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이라든가 지역공업개발법, 뭐 농어촌 소득개발촉진법 이렇게 이제 여러 개로 나눠진 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이제 통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공업배치법이라든가 공업단지관리법, 뭐 수출자율 설치, 공업단지관리법은 그 공업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로 통폐합이 됩니다. 그런데 95년 12월 29일 날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이제 개정을 또 한 번 이루어지는데요. 이 시기부터 이제 공업단지라는 명칭이 없어지고 산업단지로 변경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공업 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의 명칭도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로 이렇게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기에는 이제 이렇게 이제 산업단지만 뿐만 아니라 그 다양한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서 입지 종류가 다양해지는 이제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연구단지, 뭐 벤처산업단지, 뭐 이런 단지들에 대한 그 지정 근거나 목적이 마련되는 시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이제 전문 산업단지가 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신산업 및 지식 기반 산업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지원하는 정책이 양산되고요. 그 다음에 앞서 이제 법률적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2000년대에 들어서 벤처기업 전용단지, 소프트웨어 진흥단지, 정보통신산업단지, 과학연구단지, 문화산업단지 등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비해서 산업단지는 대규모의 이제 개발이 이루어졌으나 이제 이 2000년대부터는 그 20만 제곱미터 미만의 그 소규모 산업단지 개발이 이제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 설명 왼쪽에 있는 그림은 파주 출판 문화 국가산업단지입니다. 그래서 이 인쇄업과 그 다음에 주거와 문화 공간이 공존하는 전문 산업단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10년도에 이제 들어서면서 이제 그 삶의 질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단지라고 하면은 과거에 이제 공단같이 뭐 음침한 지역, 그 다음에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오염물질이 많은 곳, 이런 인식이 강해지고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준공된 지 20년 된 노후화된 그 산업단지에 대해서 그 지원시설을 개선을 통해 가지고 그 왼쪽 아래 그림처럼 그 이제 막 개별적으로 이렇게 이제 설치된 산업단지들을 복합단지 형태로 해서 개선하는 그 도시명 산업단지 형태로 개발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반월 시가단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예전에는 그냥 넓은 땅에 이제 공장을 나눠서 이렇게 설치를 했었다면은 이제 전략적으로 그 구조를 고도화하고 그다음에 인프라 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지원을 강화해 가지고 첨단 산업단지 형태로 변화를 시키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 2020년대에서는 그 미래형 산업단지 이제 조성이라고, 아직 이거는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확정된 명칭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정부의 기본 계획으로 보게 되면은 뭐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그다음에 미래형 산업단지 조성을 이제 그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영향에 따라서 19년부터 이제 시작된 이제 그 미래형 산업단지 정책이 이제 20년도에 시작된 한국판 뉴딜 정책에 이제 그 책정되면서 녹색 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을 통한 스마트 그린 산다, 스마트 생태 공장, 클린 팩토리 구축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 왼쪽과 같이 그 스마트 산업 단지의 이제 모습을 이제 구상도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같은 시기에 그 이제 대학 캠퍼스의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그 도시첨단 산업단지를 개발을 하게 되는데요. 기업 입주 시설도 지원을 하고 창업 지원 시설, 그 다음에 주거와 문화 시설 등 복합 개발을 할 수 있는 산업단지로 이제 변화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산업단지에 대한 아까 시대별 이렇게 주요 정책과 관련 법령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아직 저도 이 과정이 이제 그 논문을 쓰고 있는 연구 과정 중이어서 이제 향후 연구 계획으로서는 이제 산업단지 분포에 대한 이제 시계열 자료를 작성하고 특성을 이제 분석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간 분석 반복론들을 적용해서 산업단지 효과가 지역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분석을 통해서 그 논문을 하나 완성해서 동계 학술대회 때에는 뭐 연구 결과를 가지고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희 선생님 발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네, 제가 질문 예, 최정래 선생님. 또 예. 하게 됐습니다. 그 발표 잘 들었고요. 발표하신 내용이 이제 산업단지 정책의 이제 발달 과정에 대한 내용인데, 최근에 관련된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어서 여쭤보자면, 그 지역혁신법이라든지 이제 연구개발법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뭐 이제 연구개발 특구라든지 산학은 클러스터, 그 다음에 규제에 대해서 좀 예외를 받는 그런 특례를 받는 지역지구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이제 그 산지법에 의제 처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그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정책 발달 과정에서 제도적으로 반영되는 부분이 있는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조금보다 거기보다 하위 레벨인데,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건축물의 이제 용도 분류를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이제 아파트형 공장이라든지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이제 복합 용도의 어떤 그 규모나 어떤 내용 성격의 차이는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뭐 특징적인 어떤 부분이 있는지 이렇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의제 처리가 되고 있는 이제 뭐 그 지구 단위 계획 뭐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1990년대부터 이제 그 산업 구조 고도화에 따라서 이제 과학연구단지, 산업기술단지, 뭐 소프트웨어 진흥단지, 그러니까 정통의 산업단지가 아닌데도 이제 그 특정 관련 근거법에 의해서 의제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그 이제 산업단지와 유사한 그런 이제 단지들을 이제 형성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됐고요. 근데 아마 2008년도의 영향일 겁니다. 그 15만 미만 제곱미터나 아니면 10만 제곱미만 미터인 경우에는 그 산업 그 입지 인허가 특례법에 의해서 그 지정을 되게 빨리 통과시킬 수 있는 계획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도 지금 최근에는 그 10만 제곱 미만인 경우에는 그런 특례법을 적용해 가지고서 빨리빨리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 예전에는 개별 부처별로 받았던 이제 규제들에 대한 협의들이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원패스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도 1년 이내에 무조건 다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서 이 법률상에서는 6개월 이내에 이런 그 협의 과정이 끝나도록 돼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솔직히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은 모든 과정은 최소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과정을 가지고 있고 특히 환경 쪽에서 문제를 많이 제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래서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제도는 이제 그 2008년이나 이제 90년대에 이제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쉽게 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 법은 풀려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주신 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저희 이제 뭐 제가 업무적으로 다루는 법은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고요. 그 다음에 문의하셨던 그 아파트용 공장이라든가 지식산업센터 이거는 그 산업부에 있는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단지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통합된 관리기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적인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산업단지 개발 조성은 할 수 있으나 아파트형 공장이나 그 다음에 그런 복합시설에 관련된 그 이제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산업부의 이제 통제를 받기 때문에 국토부도 이거는 확인할 수가 없고요. 산업부 통계에 의존을 해야 되고 그걸 관리하는 기관이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차후에 그 이제 자료를 이제 좀 더 확인하고 좋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이 따로 없으시면 오늘 네 분 발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기 그 세션에 참여해 주신 다른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